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최근에 그 한국 천주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명동성당의 주임 신부로 부임을 하신 정희채 신부님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성직의 길을 걸으시면서 동시에 학자로도 유명하신 정 신부님을 모시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하고 우리 살아가는 데에 대한 그 도움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처럼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정신부님에게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그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번 그 총선을 치르신 후에 어떤 소감이신지요? 글쎄요, 그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마디로 실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네. 그 어떤 그 노 정치가가 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해방 후 네. 계속해서 13번인가 네. 이렇게 정치 말하자면 선거를 치렀는데 네. 이렇게 타락한 선거는 처음 봤다. 네. 상당히 공감이 갔어요. 네. 저도 국내에서 많은 선거를 해봤고 외국에도 있는 동안에 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선거하는 것도 봤고 네. 그런데 이런 형태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거 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 사례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첫째로 정책 대결이 없지 않았느냐. 선거를 하는 것은 정책 대결을 보려고 하는 건데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금력, 뭐 난무라고 할까요? 이건 네. 금력과 폭력의 난무죠. 네. 하여간 뭐 우편으로 네. 돈을 그 우송을 할 만큼 각 가정에 유권자들한테 네. 이건 전대미문의 일이겠죠. 뭐. 네. 이런 양상. 그리고 또 그 선거차들이 강목이나 네. 쇠파이프를 싣고 다니면서 요새장에서 사람을 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언필청 그 많은 그 말하자면 입후자들이 흑색 선전 네. 그냥 남 헐뜯는 거 네. 이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거라는 것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을 전부 다 저지른 거 아닌가. 또 그것도 어느 특정의 유세장 몇 곳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을 이런 거 상당히 휘몰아쳤다는 거. 이런 굉장히 그 심각한 우리의 그 이면을 보여줬다. 민주주의에 앞서서 우선 이 인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저는 승자가 여기 전혀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또 그것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패자가 아니냐. 도덕성이 이렇게 마비되는 이상에는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에 한 발짝 다가섰다. 전에하고는 달리 그래도 자유롭게 할 말 다 해보고 또 선거도 직접 해보고 직선으로 이렇게 해본다는 데는 물론 그건 상당한 가치가 있죠. 그러나 그 방법 그 문제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거 굉장한 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특별히 이번에 가슴 아팠던 것은 역시 지역 감정의 이제 노출이 아니죠. 뭐. 이 뿌리에서부터 심화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의 과제죠.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이제 서슴지 않고 뭐 호남 다이니, 영남 다이니, 뭐 부산 다이니, 경북 다이니, 충청도 다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뭐
서슴지 않고 말하게 됐거든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이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또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신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걱정스러운 일이네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이른포로 졌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없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고 다음 선거 앞으로의 정치는 좀 더 국민이 화합하고 그런 말하자면은 어떤 색이 없는 그런 허심탄회한 그런 정치를 하려면은 정치인들이 뭔가 좀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원인 네, 문제에 있어서 맞으면 이제 아주 먼 원인과 네. 가까운 원인 네.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먼 원인으로서는 이것이 군정 사반세기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서워한 것이고 군정을 그렇게 싫어한 것이겠죠. 네.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뭐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군정에 관련되어 있는 것, 군정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빨리 불식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말만 말고 정말로 그 민주화 이런 상태로 바뀌어가야 되겠다. 이런 거 하나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가깝게는 이 사당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완전히 지방색을 배경으로 하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기대고서 움직여서 결국은 오늘에 이른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그건 어느 당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간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 사색 당파 그런 시대는 아닌데 어떻게 이번에 그 네 당이 하여간 이런 결과를 빚어놨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당의 현재 지도자들이 버티고 있는 한에 지역 감정 해서는 어려울 거다. 그 배경을 그렇게 갖고 있고 그 집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추대를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문제를 이번에 제기해 놓았다. 민주화에 다가서는 좋은데 그러나 실제 문제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안고 지금 있다. 그것이 표출됐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지도자들은 수하를 막론하고 지역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또 참된 민주주의를 빨리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후진들을 양성해 줘야 된다. 후진들을 양성을 하고 정당 정치를 빨리 정착을 시켜야 된다. 지금은 정당 정치라기보다는 지역당 정치라고들 되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이것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명동 성당에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월 25일 날 들어왔으니까요. 이제 석 달이 안 되시는군요. 만 2달이 두 달 좀 조금 넘으셨군요. 넘었죠. 2월이 29일까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 2개월쯤 된 셈이죠. 네. 그날 혼났어요. 그날 마침 노태우 씨가 대통령 뭐 취임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난 그것도 모르고 날짜를 잡았는데 네. 명동에서 데모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막 울면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오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옆에 계단으로 들어갔는데 네.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저는 명동 가는 것을 별로 그렇게 뭐 즐거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어른들한테 좀 사양도 해봤고 네. 그렇지만 또 와서 일을 해야 된다 보니까 그냥 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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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 신부가 되셨으니까 앞으로의 그 사목 방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삼목방침 그렇죠. 근데 그 신부라는 존재는요 어디를 가나 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네. 그 핵심은 복음 선포하고 인간의 실현입니다. 그럼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그
요약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명동에 갔다고 해서 뭐 특별한 뭐 아주 다른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교구적으로 볼 때는 교구장님의 이제 삼목 방침이 있어요. 구체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이제 그 명동이라는 그 특수 상황 때문에 명동이 그 뭘 수행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좀 있어요. 네.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이때는 명동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사제들,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거, 뭐 다 제 제자들이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권 옹호, 사회 정의 구현, 민주화 이 적어도 세 그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여기에 젊은이들이 집결되는 거예요.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제 독재 정권들을 쓰러뜨렸죠. 이런 그 역할을 한 것이 명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이죠. 도외시하고 삽목하기는 어렵고 또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명동 성당에는 주일 미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미사에 오는데 80% 이상이 젊은이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몰래도 모아지도 않은 숫자이고 또 매주 이상한 지금 이 형편에 놓여 있어요. 뭐 어떻게 말하면 민족적인 운명인데 그래서 저는 주임심으로서 이들의 사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면 명동은 젊은이들의 사목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경으로 해서 교회니까 청년 문화를 형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다면서요? 예, 지금도 계속 그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61년부터 대학가에서 쭉 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서강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정교수로서 있으니까 네. 이제 강의를 위해서 학교에 좀 많이 나가는 편이죠. 네. 어떤 과목을 강의하십니까? 제가 신부니까 물론 신학을 공부했고 제 네. 전공은 철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철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 대학 사회가 올해도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 운동에 대한 신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학생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그들 나름대로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학생들한테만 자꾸 뭐 잘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심각히 이 기성세대들이 자반성적인 그런 면을 갖고서 이 문제를 대해야 된다. 예컨대 광주 사태 같은 거, 그러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같은 거, 또 지난해 있었던 그 호혼 문제, 격분한 학생 항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 거슬러 갈 것 같으면 유신 정권의 출현, 5.16 군사혁명, 이승만 독재 정치, 하여간 우리가 피부로 느낀 것만 해도 또 이런 사건들이 계속됐거든요.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항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기성인들이 먼저 반성하고 이제 학생의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얼마 전에도 그러나, 말씀하세요.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학생운동은 순학생운동으로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도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즉 시민들이 국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학생운동만으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그 면모를 가져야 되겠다. 가끔 이제 유리돼 가지고 이제 하다가 그냥 희생만 자꾸 내고 또 이렇게 되는 수도 있는데 그런 면도 학생들 측에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해보았어요. 네. 얼마 전에도 그 분규 중인 노동자들이 성당에서 농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참 농성을 하는 사람이나 또 경영하는 사람들이나 피차에 참 이거 괴로운 일인데요. 이 노사 분규를 어떻게 그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신부님이 가시는 길과 노사 분규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명동 성당에 와서 그 분규를 그 말하자면 조종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그 농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알아보신다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 중에 한 분으로 저희들이 생각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나는 그 문제 해결할 때에 네. 텔레비에도 뭐 한 번 비춰지지도 않았고 네. 어느 기사에도 한 번도 안 났는데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 이건 말이죠. 참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네.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구나. 네. 그전에는 그저 이론적으로 그런 뭐 강연도 해봤고 그렇지만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현실이. 딱 대하고 보니까 네. 상당히 고통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명동 성당이 목표가 아니었고 자기네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그 대우 정밀이 거기 들어왔는데 대우의 그 말하자면 그 본부라고 할까요? 네. 서울역 앞에 있는 거 그 이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를 향해서 온가 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일이 안 되니까 네. 그 뭐 경찰력이 동원되는데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뭐 약하죠. 네.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데 불통이 이제 명동 성당으로 튄 거죠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불벼락을 맞은 셈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백수십 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온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 약자죠. 또 그리고 계속 착취된 사람들이죠. 또 계속 또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을 뭐 한국의 노동자들 뭐 전반에 걸친 문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 하면 제가 보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호하기 시작했는데 무엇이 어려웠느냐. 이 타협이 안 돼요. 참 안 돼요. 그래갖고서 10일을 넘겼어요.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12일을 있다 나간 심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제 입장은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성당은 성당 고유의 영역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만 명의 그 맞으면 공동 광장이라고요. 적어도 신자들의 이렇게 될 때에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또 경찰은 경찰대로 앞에 와서 진을 치죠. 또 학생들은 학생들이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또 후원하려고 그러죠. 또 그 학생들은 학생들은 또 거기에 집결을 하려고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참 어렵더군요. 그러나 이제 경찰은 뭐 경찰들 자기가 알아서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자치하고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으로 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들어왔거나 이 사람들은 우리 성당에 들어온 한 우리와 인연이 된 사람들이다. 손님이다. 그리고 이제 한 주일을 이렇게 저렇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전면을 안 나섰어요. 처음에는 그냥 잘 해결되기를 바랐어요. 시민들 많으니까 경험들도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도저히 이대로는 어렵게 된다. 이걸 알았어요. 알아서 제가 마지막은 회사 사장도 좀 만났고 또 그다음에 또 이 노동자의 대표 되시는 분도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죽하면 성당으로 오셨겠습니까? 성당만이 당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하니까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구 탓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시대와 사회를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당신들 물론 더 괴로울 거예요. 집에 못 가니까. 또 나도 괴롭소. 그러나 하룻밤을 자고 가도 나는 여기 들어온 사람을 손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마 내가 따지면서 야단칠 줄 알았던가 봐요. 들어올 때 보니까. 근데 확 기운이 풀어지면서 울어요. 막 울어요. 그 노동위원장쯤은 어떻게 말할 것 같으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저기에 전체 노동위원장이래요.
하여간 뭐 위원장인지 대표 하여간 무슨 대표예요. 그런데 팍 울더니 나가시대요. 가서 한 5분인가 얼마 있다더라. 아마 자기를 진정하러 나간 것 같아요. 다시 들어와서 언제까지 철수하겠다고 자기가 자진 약속을 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이분들하고 만나면서 그 느낀 것은 결국은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어떻게 소통되느냐의 문제다. 이런 것을 심각하게 느꼈어요. 우리는 인간성의 빈곤이다 지금. 정은 많은데 우리 민족이 어찌다 이렇게 됐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가장 심했던 것이 어려웠던 것이 불신이에요. 양쪽이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안 믿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이 타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사제라는 이 신부라는 사람들이 들어서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신부의 말은 믿겠다 이거예요. 양쪽이 말이죠. 이거 하나 가지고 막 이번에 해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법도 좋고 뭐 정의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인간 마음에 어떻게 믿음을 말하자면 회복시키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 회사 측이 먼저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할 것 같으면은 이 감정, 불신은 이 감정 대립으로 나타나고 나중에 폭력으로 나타나기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거기서는 절대 폭력은 행사 안 했어요. 아주 고맙게 사람들한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성물을 집행하는 데서 절대로 주일도 2번인가 지내게 되고 한 번 지내고 둘째 주일은 안 지내고 갔거든요. 토요일 날 나갔으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이분들은 아주 그냥 이 성욕이라는 것을 잘 지켜줬어요. 그때 뭐 데모를 한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뭐 소란을 피우는 게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지난 때하고 다르더군요. 그래서 사람은 역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말하자면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가는 것이 인간이로구나. 이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어요. 천주교단에서 이번에 신문을 발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 이제 평화의 신문이라 예, 이렇게 해서 예. 그 신문을 하나 이제 발간하기로. 네. 그동안엔 됐고, 아마. 신문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주보 같은 것이 있었죠? 예,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아마 말씀드리는 게 경향신문이라고 있죠. 네. 근데 이 신문은 언제 생겼냐 할 것 같으면은 1906년에 생겼어요. 구한말이었어요. 이 가톨릭 교회가 국군이 쇄진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계몽할 수밖에 없다. 민중을 계몽하는 수밖에. 뭐 일본이라는 너무 이 군국 이 힘이 너무 강하니까 도저히 뭐 다른 것은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신문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중 운동이에요 이게. 그리고 순한 걸로 했어요 그 당시에 벌써. 그때는 뭐 한문만 고 있을 때인데 그러나 순한 걸로 그때 신문이 나왔어요. 그 왜? 전반적인 국민이 읽으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항을 하지 않고서는 계몽되지 않고서는 나라를 구하지 못한다고 그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근본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민중들의 그 눈과 귀를 열어주자. 그리고 입을 열어주자. 그리고 사상은 경천해인 우리 동양에 이건 뭐 복음 성경하고 통하는 거죠. 이런 그 밑바닥에서 그런 그 취지에서 이런 경향신문이 나왔어요. 우리 일정 때 폐간이 됐어요 물론. 그 놔둘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방회익이 복간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승만이가 이제 3선까지 가면서 독재를 하기 시작할 때 2선 때부터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부정과 독재로 이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걸 때려서 죽였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학생운동이 그 당시로서는 봉기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였죠. 신문을 막 교사를 해버리니까. 그 이후에는 신문 교사는 잘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해가지고서. 그러면 천주교에서 그동안에 뭐 신문을 뭐 하겠다고 해도 뭐 내주지도 않고 이게 경향신문 이거 본래 우리한테 돌아와야 되는 신문입니다. 이 역사로 보나 또 경향 잡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자매편으로 계속했어요. 처음부터. 그 잡지는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말이죠.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주보가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했죠. 네. 주보라는 것은 순전히 교회 내 소식지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어쩔 길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사회 문제를 말하자면은 이 사회 정의 문제를 갖다가 또 혹은 이제 군사 정권의 그 말하자면 비리, 폭행, 뭐 광주 사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거기서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어느 정도 변화를 하는데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는 완전히 규기가 막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당에 오는 숫자보다도 주보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안 오고 와서 주보만 갖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 이 소리가 되는데 그건 그냥 놔두니까 놔두니까 무작정 가져가. 무작정 가져가면 무작정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또 가져가고 이런 그 어떤 지하신문은 아니지만은 하여간 그런 그 역할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럼 평화신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신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주보 형태 가지고서는 좀 이제는 안 된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 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이 평화신문을 하나 하자. 그리고 이 연자적 사명을 그 시대에 항상 이 젊은 층에 대해서 특별히 이 해야 될 그런 그 연자적인 그런 그 사명이 있는 것이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왜? 정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여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백성이 혹은 이 민중이 무엇을 기대할 것이냐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실천해 주는 거예요.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특히 신부님께서는 화목한 가정을 위한 운동을 쭉 그동안에 펼쳐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주로 어떤 활동을 해오셨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글쎄요. 이 동기는 뭐 이 사제 신부니까 또 어떻게 말하면 한 지성인이니까 이 가정이 무너져 나가는 거를 그거를 좌시만하기는 있기는 어렵죠. 네. 근데 결정적인 동기는 제가 70년대인데 어느 해인지 모르겠어요. 그 가정법원에 서울 가정법원에 그 조정위원회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조정위원을 좀 봐달라. 그래서 거기 나가서 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가정의 인면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특별히 젊은 가정들 이런 걸 보면서 이건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 그때는 이제 성당에 사목을 맡거나 이런 건 안 했고 순전히 가톨릭 대학에 쭉 있을 때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가정이 중요하다 말만 하지 실제로 뭐냐 말이죠. 가정의 근본은 역시 인간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먼저다. 또 인간의 근본은 우리는 또 종교가이니까 역시 하나님이라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역시 인간의 가장 큰 행복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장 큰 불행도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어요. 조정위원을 하면서 개별적 면담도 하고 그 이면상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볼 때 놀랍게 처음으로 내가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때 뭐 무슨 사건인데 하여간 남편 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한쪽 문으로 이렇게 이제 푸른 옷을 수의를 입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요. 여자 되는 분은 또 이쪽 문으로 또 수의를 입고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무슨 여러 가지 그 성적인 문제 등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다 구속된 거예요. 고소를 당하고. 근데 이렇게 하나는 뭐 영등포구치소가 선거하고 하나는 또 뭐 서울구치소 형성가 이렇게 나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뭐 별로 놀라지도 않은데 난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저게 젊은 부부들이 저렇게 될 수가 있나. 그다음에 아이를 갖다 놨어요. 꼬마를 갖다 놨는데 그 꼬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랜만에 부모님 보니까 좋기만 한 거예요. 좋기만 하고 아빠한테 갔다 엄마한테 갔다 뭐 왔다. 아이는 좋다고 하는데 서로 쳐다볼 때는 살기가 가서요. 어떻게 인간이 참 아이는 저렇게 이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서로가 저렇게 미워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가정을 위해서 이게 점점 더 심화돼 갈 텐데 이 가정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할 수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1986년에 우리 전주교에서는 성취할 것 같으면 아마 개신교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거하고 맞먹죠. 성찬과 이제 이 가정의 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사목 방침이. 그래서 금년에 불광동에 있는 우리 신자들 위해서 무슨 좀 좋은 것을 할 수가 없는가. 가정을 위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혼인갱신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뭐 어저께 결혼하고 오늘 또 뭐 혼인갱신식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한 5년을 지낸다든가 한 10년을 지낸다든가 이런 동안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처음에 하던 것을 꼭 그대로 합니다.
그건 공식 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 서약 그대로를 반복하면서 반지도 교환하고 뭐 서약도 그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만 해가지고는 이거 예식에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로마 교황님한테 교황청에다 대고서 어디 그 축복장을 하나 보내달라고 하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냈어요. 냈더니 이거 이 전련에 지금 형식이 없다 이거야. 이렇게 하는 형식이 없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형식이 이제 만들어줘야죠. 세계 이제 새말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갈 형식. 로마는 하도 오래된 데가 돼서 형식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 거는 국교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아주 하자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편지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형식 하나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선 그러면 이걸 보낸다. 이제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요한 바오로 2세 그분 사인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말이죠. 가정 축복을 하는데 처음에 40대 이상, 50대 이상, 60대 이상 좀 쑥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60대 이상 된 부모들, 부부들, 노부부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걸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꼭 아이들 같이 와야 됩니다. 결혼식 하기는 치고는 아주 근사하지. 완전한 거지. 예. 그래서 아이들 같이 오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얼마 지내니까 너도 나도 쑥스러워서 뒤로 물러섰던 사람도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서 저기를 했는데 그때 상당한 많은 그 사람들이 와서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 가정이지만은 마음을 벌써 떠나는 가정도 많아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있지만은 사실은 그저 말하자면 공간적으로 부부지 마음으로는 부부가 아닌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계기로 해가지고 돌아선 거예요. 그 어떤 그 기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느꼈어요. 처음에 하던 걸 다시 하는 거. 그냥 하려니까 좀 쑥스러워서 잘 안 됩니다. 이런 그 것을 하는데 제일 좋았던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다 끝나고 끝날 때도 엄숙하지만은 그 아이들은 뒤편에다 세웁니다. 그다음에 돌아서서 이제 그 아이들 노래를 시켜요. 그거 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이거. 그거 막 왕 울리고 또 이제 뭐 organ 소리와 같이 이렇게 확 나갈 것 같으면 다 울어요. 안 우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면 그 결혼 갱신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부만 할 수도 있고 여러 부부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한 부부만 할 수도 있고 여러 부부가 같이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몇 번이나 합니까? 1년에 몇 번씩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날을 정해놓고? 날을 정해서 그건 뭐 그저 일생에 어찌다 한 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사자들은 한 번이고. 네. 아니 해주는 그러니까 저를 볼 것 같으면 결혼 많이 몇 있고. 년에 한 번 한다든가 그건 그런 없어요. 건 그건 없고요. 제약이 없어요. 아하. 제약이 없고 예. 이제 그런 것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오고 편지가 오고 온통이 안 났어요. 네. 신자님 안 됩니까? 네. 우리도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는 그때 그 내용으로 보면 그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되는데 이번에 명동에 와서 다시 또 로마에다 신청을 했어요. 한번 해봤으니까 네. 이번에는 비신자도 네. 또 종교가 다른 타종교도 네. 그래서 좋은 사람 다. 네. 그러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허용 안 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좀 곤란하죠, 물론. 예. 그래도 그 교황님이 축복을 하는 예. 저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저기다 냈어요. 근데 그것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요. 하여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정신부님과의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우리 젊은 대학생들은 어떤 궁금증이 있는가 직접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아니, 어려운 누가- 질문 하지 마세요. 슬슬 봐가면서 대답 이번 할만하다. 그거 좀 골라서 해주세요. 저희 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그렇지만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요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격동기에 저희 나라 앞나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상당히 그 어두운 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희망찬 그런 그 밝은 면도 있다고 나는 봐요. 그건 어떤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저번 선거를 지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국내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볼 때 해방 이후에 지금쯤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야 되겠는데 이제 50년이라는 것을 바라보니까 근데 아직도 이거 뭐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그러면서 서로가 이거 협조를 못하고 그 서로가 물어뜯고 아주 이렇게 돼가는 또 대학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대학가야말로 어디보다도 먼저 안정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성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면 대학가도 지금 그렇게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참 이거 답답한 노릇이다. 특별히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4분 오열된 지역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희망차 되는 건 뭐냐. 희망차 되는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 구군이 있어요. 우리 소위 동양적인 표현을 빌린다 할 것 같으면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래도 되겠죠. 우리가 성 아고스티누스라고 하는데 성 어거스틴 그분의 그 신국론에 나오는 그 역사 철학, 역사 신학적인 견지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역시 역사라는 것은 무작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만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역사를 창조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테두리 속에 사람은 항상 있어요. 개인은. 그러면 어떤 흐름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흐름이 있는데 지금 한국이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 나는 희망적인 흐름 속에 있다고. 과거는 상당히 위험스러웠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어두운 면 중에 하나는 아까 말을 하려다가 그건 좀 저기 하고 지나갔는데 한반도는 참 이상한 위치에 서 가지고서 미, 소, 중공, 일본 특별히 그리고 세계 거기에 따라서 세계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가고 각축을 하는 나라예요. 어떤 때는 좀 평온스럽고 어떤 때는 또 격돌을 하고 이건 언제 무슨 기류가 불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그러면서도 이 나라는 그 속에서 벗기면서도 또 나가요. 그래서 지금 어느 시기에 왔느냐 할 것 같으면은 올림픽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에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로구나.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왜? 여기에서 평화가 어쩌면 정착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계가 다 모여들어요 지금.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잘 될 거다. 소련은 한국의 눈치를 슬슬 보고 있어요 이제는. 그다음에 또 중공은 우리하고 이웃하려고 자꾸 그래요. 이번에 놀랍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비행 2월권을 얻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것으로 봐요. 어떻게 됐거나 중국을 통해서 그 앞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 누가 잘해서 됐다 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여지껏 말씀 감사합니다. 신부님께서 여지껏 살아오시면서요 가지셨던 그 좌우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어지러운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글쎄요. 좌우명은 뭐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할 것 같으면 난 항상 다 같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우리 같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대 사람도 다음에 오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민족, 이 한국은 또 이거 배달민족, 한민족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때문에 독일 사람들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통일 문제에서도 우리처럼 그렇게 강력할 수는 없어요. 이 하나라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로 하나 통일이라도 제대로 하고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 같이. 그것이 저기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제 한마디가 있죠. 특별히 학생들에게 실력을 쌓아라. 그겁니다. 실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민족이 누구냐? 공부하는 민족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그래도 그 잿더미에서 저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섭게 공부해요. 그것이 힘을 쓰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남의 하수인밖에 못 돼요. 예를 들어서 민주화, 정말 20세기에 나타날 정치 형태 노벨상을 우리나라에서 받았다 할 것 같으면 아마 민주화는 아마 자동적으로 될 겁니다. 그런 학자가 나와서 세계가 떠들고 여기 와서 배우려고 노력을 할 것 같으면 경제 정말 어느 나라에서도 못 내는 이론을 한국의 경제학자가 내가지고 세계 경제를 바로잡고 한국의 그
경제를 새롭게 만든다 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로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실력 없이는 어렵지 않겠느냐. 또 뭐 물론 다급할 때는 움직여야죠. 하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하면서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걸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이 민주화를 향해서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 그 제6공화국에 바라고 싶은 얘기는 없으십니까? 글쎄요, 뭐 사람들이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뭐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뭐라 그래도 이 정권이 뼈아픈 것은 광주 사태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죠. 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무참히 살상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건 물질적으로 해결난다고 보질 않아요. 물질의 보상이야 뭐 그것도 좋지만은 마음의 상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가끔 쓰는 말이지만은 그래서 살려놓으면 제일 좋죠.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7년 됐습니까 이제? 그 사태가? 몇 년 됐어요? 아무도 몰라요? 8년. 8년을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오는데 뭘 더 요구하겠어요? 그러나 누가 살릴 수가 있어요? 못하죠. 그 물론 못할 것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은 이상하게도 또 너그러운 데가 있어요. 진상은 자초지종을 세밀하게 밝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줄 아는 풍토가 아마 아쉬울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국민들은 아마 다른 각도에서 이 사람들을 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뭐라고 그러더라도 이제는 여당이 정치를 여당만 한 지는 너무 오래됐죠. 한 번쯤은 또 야당에도 넘어가야죠.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거 그 민주화를 정말로 하는 그런 정권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민주화를 정말로 이루어 놓는 그런 정권이 되고 그리고 물러서면 아마 훌륭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야당 인사들은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없어요. 정말로 민주 그 정권을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자질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야당이라 하더라도 이런 그 말을 일로 맺고 싶습니다. 교단에서 마련하고 있는 큰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건 언제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문제 참 우리가 그런 것도 하고 있죠. 그거는 말이죠. 제44차 세계 성체대회라는 겁니다. 정식 이름은 제44차 세계 성체대회. 근데 성찬대회라고 해도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거 올림픽하고 같아요. 올림픽은 24차죠 지금이. 그러니까 이 44차니까 물론 연륜이 더하죠. 그럼 이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올림픽 한 곳에 그 다음에 가서 또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금년에 올림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또 이 세계 성취대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를 돌면서 하는데 우연적인 일치예요. 그러면 그 올림픽은 뭐라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그 신체적인 경기가 주가 되는 거죠. 다른 거 좀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나 성체대회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이 경기 올림픽 그 육체적인 경기가 그것이 이제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뭐가 주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스피리추얼한 우리가 영성적이라고 아까 말한다고 그랬는데 영성적인 그런 거 평화지향적이에요. 마음의 평화지향적이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서울에서 이 열리는데 아마 우리 생각에는 지금 우리 그 저 모토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많은 이 평화의 애호가들이 또 이제 교인들이 혹은 순례단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사는데 그러면
그 국가의 평화하고도 이것이 이제 직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물론 뭐 구라파 그다음에 또 미국, 일본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오겠지만은 소련, 중공, 동구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예. 우선 평화를 개인들의 마음의 평화를 주고 가정의 평화를 주고 사회의 평화를 주고 이 마지막 한국의 평화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교회의 성체대입니다. 네. 예, 오늘 그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주임 신부로 일하시는 그 명동성당에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끝까지 나가시지 않고 들어서 고맙고 여러분들 앞날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기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식을 높이 쌓아야 그리고 우리 장래가 밝다. 우리 장래를 안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원대한 민주사회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